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화 때 저희가 약간 예고 드렸죠. T1과 탈론의 경기를 분석을 해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게 헤이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헤이븐 관련돼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뭐 젠지의 킬조이 포탑의 위치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바이탈리티 헤리틱스에 나왔던 장면들도 요 장면에 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스트 감독이 좀 약간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경기와 그리고 발토도 보는구나. 야, 전 진짜로 믿었어요 이거를. 예, 왜냐면 시바견님이 진짜 시바견대로 약간 헛소리 하나 싶었는데 아니 보지 않고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약간 어느 정도 분석을 했다라는 게 느꼈고 저는 맵 뱀픽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스박스를 탈론이 고른 거거든요. 이날 헤이븐을 T1이 고른 거예요. 맵 뱀픽 구도에서 우리가 아박을 고르면 상대방이 조합을 바꿨던 안 바꿨던 T1이 2연패를 했던 맵이잖아요. 레이나 체인버로 바꿔와도 완성도가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게 탈론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헤이븐을 우리가 열어준다면 무조건 고를 거다. 헤이븐이 됐던 로터스가 됐던 왜냐면 이 두 개의 맵은 T1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소가 들어가는 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소 메타와 요루 메타를 약간은 프로스 감독이 저격을 한 게 아닌가. 세일님이 분석했던 영상을 다시 보고 그리고 요 경기를 다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느꼈는데 와 이거는 근데 진짜 리스펙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감코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로 영상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찌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요원 조합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되게 생소해요. 데드록 사이퍼? 헤이븐에서 나왔던 적이 있나? 없어요. 이게 뭐 바이퍼도 나오고 킬조이도 나왔었고 이런 적은 있지만 이 두 개의 요원이 나왔던 적 없단 말이에요. 스플릿은 있지만 바인드도 있지만 데드록이 사실 다른 맵에서는 뭐 때문에 많이 나왔죠? 어떤 스킬 때문에? 벽, 싯다운. 네. 어쨌든 중력 그물이 40초마다 쿨을 두는 기본 스킬이 되고 나서 되게 좋아졌잖아요. 사실 그게 핵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라인업을 뭐 가져왔나? 근데 사실 이게 헤이븐이라는 게 사이트가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인데 라인업이 있을까? 일단은 데드록이 저는 키포인트라 생각해서 데드록에 좀 초점을 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음향 센서가 요 위쪽에 박혀 있어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 발터 시청자분들도 지겨울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소 요로 하면 A 메인 싸움이 세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여기 영역을 또 연막 치고 요루가 텔 타서 먹고 들어올 때 아이소의 실드를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과연 이 음향 센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저 혼자서 골똘히 집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음향 센서가 왜 좋냐를 보시면은 지금 화면 기준에서 여기에 지금 음향 센서가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소가 진입을 할 때 대충 제가 흉내를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좌우로 확인하고 여기서 싸우는 경우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버티는 연막이 깔리기 때문에 또는 스킬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게 뭐냐? 사이트 클리어잖아요. 숏을 클리어하거나 백사를 클리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저 음향 센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했던 게 결국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런 교전들 이 앵글을 지우기 위해서 아이소는 들어가야 되는데 음향 센서를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사운드를 안 낼 수가 없거든. 걸어간다고 해요. 걸어가도 앵글이 이 사람한테 유리하고 걸어가서 이 사람이 반응이 늦었어. 늦어도 내가 첫 발에 원탭이 못 잡는 순간 음향 센서는 터져요. 총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각을 연구해왔더라고요. 아이소를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네. 데드록이 그 네. 싯다운과 벽이 되게 중요한 스킬이잖아요. 그쵸. 왜 헤이븐에선 잘 안 나왔던 건가요? 우선 투 감시자를 헤이븐에서 안 썼던 것도 있고 그 과거에 저희가 봤던 타 지역에서는 사이퍼를 메인으로 네. 쓰고 그러니까 있고 그때 분석에서도 그쵸 사이퍼. 그쵸 예. 지난번에 뭐 빈보님이 갖고 오신 킬조이. 킬조이 예. 요런 애들이 그 뭐라 그래 너무 범용성. 밸류가 너무 좋아요. 아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썼던 건데 네. 투감시자니까 이번에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투감시자는 아이소 요루기 때문에 카운터를 치는 거지 다른 음. 조합이랑 만났을 때는 이 조합을 안 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탈론 프로스트 감독이 대단한 게 맵 뱀픽부터 애초에 아이소 요루가 나오는 맵을 원한 거예요. 그냥 이 팀은 네네네. 뭐 이게 네. 100%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해석은. 충분히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왜냐면은 있습니다. 이 음향 센서라는 게 사실 쓸 수 있는 영역이 확정적으로 맞는 공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교전은 확정적으로 일어나고 아이소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소란 요원 자체가 뚜벅이기 때문에 이 각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요루도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루도 이탈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만을 보내고 근데 이게 삥치고. 사실 기만이 언더까지 들어가는 거 기다리면 되지 않아?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팀은 없다고 봐요. 공격할 때 너무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기만은 이 입구용을 제거하는 거고 성광을 던지고 성광 사운드로 내 소리를 죽이고 텔을 타서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음향 센서가 터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텔을 타서 도착하는 순간에 음향 센서는 터지지 않지만 내가 무빙을 하거나 총을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음향 센서가 터져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저 음향 센서를 깨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들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러면 너무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 데드락 패치로 얘기했었을 때 음향 센서 좀 패치해라.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또 쓸 수 있다는 얘기.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이소 요루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킬조이나
사이퍼처럼 범용성이 아직 좋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 네네네. 그 옛날에 중력 그물이 패치되기 전보다는 지금 좋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킬조이를 대처할 수 있냐? 그건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카운터픽이다. 네, 이거는 그쵸. 그냥 완전히 T1을 저격한 카운터 픽이다. 그렇죠. 아이소 요루를. 그렇죠. 네. 요루 아이소를 카운터를 한 거고 패치해라 했던 이유도 사이퍼 트랩이나 뭐 알람보처럼 앞에서 막 뭔가 정보를 따주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프로스트 감독은 정보 못 따면 들어와서 우리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연구를 해서 온 거죠. 제가 이거를 그냥 이 피스톨 라운드 때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왜냐면 A가 세게 들어오니까 네. A 쪽에 미리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와서 부셔요. 근데 피스톨 라운드는 이게 뭐 T1에 약간 미스도 있었고 탈론의 엄청난 클러치 능력으로 이게 프리미가 라운드를 가져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바이페이지입니다. 젠지랑 비슷해요. 저희 영상을 봤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이페이지 때는 이들이 사실 투감시자니까 지키는 데 특화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럴 때는 또 C를 푸시를 해요. 이렇게 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할 거니까 너네가 약간 겁먹어라라는 듯한 느낌. 그리고 A 쪽으로 가라. 왜냐 아울러가 준비돼 있다. 사실 이거는 정석 중에 하나예요. 네, 정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는데 이러다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차고는 짧은 길에서 사고 나는 지역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빠지면서 이 공간을 봤거든요. 이 인원이 있다는 거. 네, 오면서 그 시바견님이 왜 되도록이 좋냐 했더니 이 망이 좋다 했잖아요. 이거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공간은 젠지가 그랬던 것처럼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이 공간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를 진행하는 포탑 거예요. 같은 거네 킬조이. 네, 그렇죠? 킬리어 포탑인데 좀 더 단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얘네 가라지 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흘러요. 딱 앞에 있어서 네. 들어갈 수 있다. 공간이 있었다. 음. 예.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놓치게 돼요. 근데 치명타는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왜냐면은 이들이 C메인이 못 들어온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니까 가라지를 밀자는 콜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가라지 확 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예. 상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저게 사고- 치명상이 되진 않아요. 아. 왜냐면은 애초에 한 명이 아니고 이들은 가라지를 밀자. 왜냐 젠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포커스를 둘 건 여긴 지우고 맵에서 딴 데를 우리가 힘을 아는 주자. 정보를 확실하게 밀자가 더블 도어였던 거예요. 왜냐면 짧은 길에서 교전들을 이제 사고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네. 결국에는 여기서 크루즈가 이거를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큰 탈 없이 이번 라운드도 본인들의 설계로 끝냅니다. 지금까지는 뭐 1, 2라운드긴 네. 했지만 그 탈론이 확실히 자기네들의 세팅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토대로 좀 플레이를 하는 네, 유도를 이용을 해요. 하고 네. 이용하고 자, 너는 열로 가 이런 거를 잘 보여줬네. 제가 말씀드린 음향 센서가 계속 고정돼 있어요. 일부러 지금 요루를 지금 이쪽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아울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 롱레인지 아울로는 지금 바이 라운드 때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해요 팀들이. 왜냐면은 들어가다가 긁힐 수도 있고 연막샷 맞을 수도 있고 아울로 한 방 맞는 순간 사실 피10 남거든요. 근데 일부러 배치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울로 사운드를 내도 되니까 A 쪽으로 몰아라. 왜냐? 그치. 너 우리 우리 음향- 못 와. 우리 음향 센서를 써야 된다. 왜냐면 이들은 아직 안 당했거든요. 토끼잡이를 시작했네. 그렇죠. 이미.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사이퍼로 위로 사이버 감옥을 던졌어요. 이 위로. 제가 말씀드린 요로와 아이소 운영 여기 앞에 붙어서 지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메인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메라로 하수도를 먹고요. 이 조합에서 핵심은 하수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는 메인을 먹겠다예요. 그냥 보시면은 자 옵니다. 그래서 와요. 이게 보면은 대부분의 팀들은 이 정도면은 뭐 스킬을 쓰거나 체크를 하거나 이럴 텐데 저지를 해야지 원래. 저지라는데 지금 안 해요. 왜냐? 들어와야 되니까. 네, 들어와야 들어와야 되니까. 잡으니까. 근데 문제는 야, 여기 쉬워 좀 요런 네, 꼬리 그래 꼬리를 넣는 박았잖아. 건데 문제는 크루즈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약화를 맞아버려요. 사실 이러면은 예전에 다 보여. 약화였으면은 이게 제압이 그 없을 때. 제압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무력화가 안 걸려요. 아. 스킬이 살아남는데 네. 이젠 스킬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은 네. 텔 위치 아까 제가 예시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한 거예요. 탈론은 그러니까. 이 텔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지금 크루즈 위치 보세요. 항상 있는 위치에 여기는 만약에 저게 안 됐더라면은 들어오자마자 스턴이 맞았겠죠. 뭐 다행 아쉽게도 깨지지만 어쨌든 들어와요. 약속대로 지금 보시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교전에서 밀리긴 하는데 네. 이 장면을 가져온 이유는 만약에 저게 안 걸리고 그대로 들어왔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됐던 장면들 그게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네, 노림수가 분명했던 라운드다. 그러니까 T1 팬들이나 이 경기를 봤던 사람들은 그냥 T1이 원래 하던 대로 잘 밀었다라고 끝날 수 있는 라운드라 생각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탈론은 여기서 저런 실수를 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지금 3라였잖아요 방금. 네네. 3라 때 이제 총기도 어차피 뭐 나쁘지 재활용이니까. 네, 재활용이니까는 왜냐면은 좀 늦게 했다가 저런 실수 나왔으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실수해요?
아 뭐 실수 여러 번 있긴 했어요. 예.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말한 거면은 노림수가 대단하다. 네. 예, 노림수가 대단하다는 걸 포커스 두면 될 것 같고요. 이 함정은 세일님이 그때 설명드렸던 함정이거든요. 아, 그 네. 요 함정. 백사텔. 예. 예,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루의 텔 카운터. 이 함정이 살아 있으면 이 앵글을 안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테이크 때 여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노린 건데 이거는 제가 예시 영상을 좀 이해를 하기 쉽게끔 들어가는 요루 입장에서의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대부분의 헤이븐에서 요루들이 쓰는 C 갈 때 자주 쓰는 텔이에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네온도 저 백사 벙커를 지우러 들어가거든요. 보통 벙커에 누군가 이렇게 던져놓고 삥이 터질 아. 때 띵 들어가면 이렇게 걸리는 네. 거예요. 텔레비 오면. 이거를 바로 깰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월샷이 맞아요. 음. 이렇게 되는 그쵸, 위치다. 이게 들어가는 사람 입장이고 총 쏘는 입장에서는 어떤 화면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요즘 대회에서 사이퍼가 세팅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여기 세팅을 할 때도 있어요. 여기. 근데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함정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던지는 각화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고각으로. 요 입구에 터지면은 여기가 다 지워져요. 입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이런 후방 배치를 많이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입장에서 요루가 이런 식으로 백사텔을 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각이 나오냐. 함정을 깰 수는 있지만 걸리는 순간 여기를 흔히 말하는 월샷이나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시도 자체가 된다는 게 되게 요루에겐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 바로 깨더라도 이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연막샷이던 뭐 월샷이던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함정의 가치는 되게 높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요루의 텔 함정들 이런 것들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죠. 프리미가.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끌어들임이에요. 와라. 왜냐면은 어쨌든 카메라를 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카메라나 함정이나 이런 셋업들을 체크하러 와야 돼요. T1은. 왜냐면은 그 젠지의 포탑을 깨는 것처럼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이소 요루가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궁극기 밸류가 너무 높다. 차원표를 채워야 돼요. 버즈는. 왜냐면 이번 라운드 때 무조건 공포인트를 하나 먹어야 돼요. 지금 두 칸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탈론은 머릿속에 있어요. 왜냐면 지금 A 메인은 푸시를 나갔어요. 왜냐. 궁포인트 주기 싫다. 근데 마지막 반대 궁포인트마저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여기서 요루를 잡으면 사실 차원표가 바로 안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이번 라운드는 끝났다. 맞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버즈는 공포인트 하나 생겼네요. 죽어서. 그렇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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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안 지켰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궁극기가 있고 시작하는 거랑 C를 가서 궁 포인트를 먹고 시작하는 건 달라요. 왜냐면은 궁극기가 있고 시작하면 C를 갈 수도 있고 A를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궁극기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면은 버즈는 C를 가서 궁을 먹고 시작을 해야 돼.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탈론이 너네 시작점을 강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IGL 입장에서 밸류가 엄청 높은 음. 라운드기 때문에 탈론이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크루즈가 원하는 대로 이미 여기서 영역이 전개가 된 거고. 와, 근데 진짜 프로스트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경기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프로스트가 커뮤에서 말하는 WWE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액션만 흔히 말해서 액션만 까는 게 그쵸,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건가. 네, 정말 라는 게 대단한 것 나오는 같아요. 게 나왔던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게 끝까지 T1은 의도를 모른 채로 이 게임에서 졌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만약에 파이를 했더라면은 거기에 대한 액션이 뭐 특별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네. 없었던 걸로 저는 이 맵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자, 이번 9라운드 보겠습니다. 9라운드는 사실 버즈 선수의 요루나 메테오 선수의 아이소가 궁극기가 없는 라운드였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지만 C 영역을 먹고 궁 포인트 작업을 시작하면서 영역 전개를 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제일 무난한 거는 A에 사이버 감옥 올리거나 오맨의 연막을 치면서 롱을 먹겠다. 밖에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지금 A 쪽에 되게 인원들이 세게 나오죠. 세팅을 해놓고 하수도부터 밉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게 매번 하수도 라인들을 그 전에 카메라를 통해서 뭐 보거나 사이퍼가 약간 야금야금 왔었어요. 이주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했던 게 쌓여서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를 세게 해놓고 지금 요루가 미드를 나갔다가 텔 위치도 지금 C 쪽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퍼가 있거나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라운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겠다, 푸시하는 라운드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함정 위치를 또 바꿔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롭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라운드였고, 지금도 심리를 계속 거는 거예요. 카메라도 원래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버즈 선수가 그 바이탈리티 헤리틱스 분석했던 세일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만을 당연히 보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왜냐,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거를. 네. 이거 깨야죠. 왜냐, 함정 안 깨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안 흔들려요. 수비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러면서 A 메인까지 또 푸시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다시 먹어야 돼요. 이러면은. 그리고 슬슬 여기서 뭐를 하냐. 꼬리를 흔들죠. 들어와라. 그리고 잠입 드론으로 진짜 오는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티어는 보여주기 싫다. 왜냐, 함정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함정 깬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누구 남아있다라는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걸리면 안 됐었고 걸리지 않았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가 봤어요. 그리고 크루즈 입장에서는 세팅이 또 다 살아있죠. 그래서 제발 오길 바랄 겁니다. 맞아. 이런 이제 것들은. 와야지 저기 빛을 네. 발하니까. 빛이 바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장병망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드록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음향 센서로 요루와 아이소로 카운터 치려는 것도 있지만 장병망으로 A에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됐든 아이소는 여기서 쉴드를 키고 들어와야 돼요. 반대로 그 지속 시간 동안 못 오게 한다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병망으로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네,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거랑 쉽게 말해서 그냥 A는 두 갈래인데 한 갈래 없애고 그냥 양동 작전 못하게 예. 시간을 근데- 타이밍 엇갈리게. 크루즈가 또 여기서 실수를 하죠. 지금 미니맵 보면은 또 테르 위치가 깔려요. 그러니까 시바견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의도를 알고 있냐? 물론 데드록이 죽어서 쓴 걸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 음향 네. 센서에 당하는 거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그 장면이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 알고 기다리고 우리가 그치. 준비했던 대로 기다리면 이 영역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가라지 함정은 깼지만 C 함정은 깨지 않았던 이 확장성 때문에 탈론은 이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라지를 이주 선수가 팠지만 네. 이미 다 땡겼어요. 사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젠지가 헤이븐의 영역 전개에 대해서 제시했던 운영의 방식을 탈론이 어느 정도 흡수한 게 아닌가.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빠른 회전을 통해서 요루 아이소는 카운터를 네. 쳐야 된다. 이러면 이주 선수가 돌았지만 음. 사실 의미 없게 돼버리죠. 혼자 남았어. 네, 이런 것들이 탈론이 다른 경기와는 좀 달랐다 오늘.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일단은 이 전 라운드 제가 9라운드 설명하고 이후 라운드도 사이퍼의 함정 위치가 그 가라지였고 카메라가 여기 설치된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려는 게 탈론의 좀 2호 라운드에 또 보여요. 그러니까 심리전은 어떻게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뻔네요. 세팅을 바꿨죠. 왜냐면 데드록이 하도 뚫리니까 크루즈 그만 뚫려라. 아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그렇게. 왜냐면 텔의 위치는 A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태호가 C로 올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C로 왔다는 것부터가 좀 약간의 액션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위치 지금 왜 카메라를 카메라부터 찾는 거예요. 지금 프리미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전에 그 바이탈리티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T1도 했던 게 버즈가 이 함정을 깨기 위해서 기만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프리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전 라운드와 전 라운드 때 약간 가라지의 함정과 카메라를 심리전으로 좀 심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대놓고 지금 노렸어요.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팀에텍스랑 바이리티 때는 그 저기 우트가 음. 더 앞에 나가가지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 앵글에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네. 여기서 지금 프리미엄 뒤에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개인 취향이 그냥 좀 더 안전한 곳, 조금 아, 더 그냥 안전한. 좀 취향. 더 리스크 있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지금 이제 제가 이 타이밍적인 걸 잘 모르겠는데 음. 방금 그 프리미가 원래 우트 위치에 있었으면은 잡았을 수 버즈를 버즈 잡았을 잡았죠. 수도 있죠. 그죠 맞죠. 예. 예, 그게 하이리턴이죠. 하이리턴이에요 그쵸, 그냥. 그쵸, 예, 그쵸, 그 그쵸. 차이예요 그냥. 그쵸. 그래서 저런 액션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깜짝 놀랐지. 결국에는 못 가요. 왜냐면 요루가 여기 왜 있냐. 그러면 사이퍼 세팅이 C 사이트 안쪽에 있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지금 네, T1은. 네, 그래서 또 네. 꼬여요 게임이. 음. 결국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루가 저런 플레이를 함으로써 기만을 써서 함정을 빼려는 요루를 압박을 주고 잡으면 베스트인데 못 잡으면 너네 밀려나라. 다른 데로 가라. 결국 그 다른 데가 어디냐? 우리가 원하는 전장 A로 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박들을 무언의 심리전을 계속 거는 거예요. 계속. 우린 이번에 감시자 근데 거기 2명 있어 이런 느낌이네. 근데 그 감시자가 아니지. 둘이 있는지 모르죠.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게 네. 심리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가. 예. 음. 사이퍼 카메라가 왜 여기 있지? 시방님이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A 왔잖아요. 그럼 또 시간 낭비가 된 거예요. 네. 야 사이퍼 여기 있는데 그럼 결국 또 A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조합의 힘의 핵심은 A를 가는으로써 A를 뚫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크루즈가 실수했던 위치를 짚보이가 실수래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볼 땐 탈론이 네, 그래서 죽고 네. 여기서 장병망을 설치하고 아. 말도 이거는 네, 그냥 말 네. 그대로 아이소에 들어오는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네. 핵심은 뭐냐면은 아이소가 네. 여기서 구슬보호막을 눌러요. 아. 결국에는 보면은 네.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네. 결국에 또 이 아마겟돈에 밀리고.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아마겟돈을 준비했던 건 뭐냐면은 그 제가 옛날에 분석 영상 때 어센트에서 벽. 메인 벽 치고 아마겟돈. 그러니까 고각으로 벽 던지고 네, 아마겟돈 네, 던지고 네. 있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이 A 메인 아마겟돈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콜이 중력금을 맞은 것 같다라는 콜 때문에 네. 아마겟돈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요건 약간의 미스인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다는 걸 좀 보여줬던 라운드고 네. 결국엔 이러면서 그냥 밀려납니다. 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러면 사실 아이소의 핵심은 구슬보호막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구슬보호막이 없으면 사실
앙금 없는 찐빵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냥 그냥 처음만 쓸수 핵심이 있는 빠진 거예요. 네. 그냥 이 앵글을 못 가져가요. 왜냐 자신 있게 요루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 위치 기억나시죠? 버티는 이 앵글 음향 센서 이상의 앵글을 못 가요. 음. 이 인원들이 왜냐면 들어가는 순간 음향 센서 맞거든요. 보시면 주춤주춤하죠. 왜냐면 음향 센서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부터는 네. 버티는 연막 때문에 앵글이 지워지고 그러면서 메테오 혼자 남고 메테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이번 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음향 센서까지 터지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완벽하게 원했던 A 사이트로 온다면은 데드록을 이용해서 막겠다. 시간을 끌어서 구슬보호막을 의미 없게 만들겠다. 왜냐면 레이나는 킬을 하고 나서 무시를 누르고 포식을 눌러서 피를 채우지만 아이소는 교전 직전에 내가 구슬보호막을 눌러서 그 교전각을 만드는 요원인데 그 지속 시간을 데드록으로 없애겠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들어온다면은 음향 센서로 막겠다. 이 노림수가 좀 명확했던 라운드가 요 라운드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경기 내용이나 준비 과정만 제가 해석한 대로 만약에 됐거나 제가 해석한 게 진짜로 탈론이 원했고 프로스트 감독이 원했던 거라면은 저는 뭐 10대 2 아니 그러니까 9대 3 이 정도는 됐지 않을까. 스택스와 메테오 선수가 11킬 12킬을 하고 이들의 개인 맞아. 기량이기 때문에 5라운드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푸감 시작. 그리고 사실상 뭐 7대 5로 끝냈으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수비를 잘한 라운드는 아닌 거거든요. 공격은 어땠길래 이거를 탈론이 이겼을까요? 공격도 그래서 라인업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봤는데 확실한 라인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은 피스톨 라운드부터 그 라인업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라인업이 있을까? 왜냐면 스킬 연계하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태오의 스킬도 있고 중력 고물도 있고 피해 망상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맞아 떨어진다면 테를 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왜냐면 제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있으면 싸겠다. 바로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는 순간 네, 그래서 이 각이 뭐냐? 이게 무조건 백사일 수밖에 없어요. 요 라인들. 그러니까 이 라인들을 그러면은 유도일제 사격과 이 라인들을 같이 쓰나 봤는데 잠입 드론으로 앞에 밀어내요.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함정이 있나도 보는 거지만 앞에도 밀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옛날 함정들이 여기 이렇게 깔리거든요. 근데 요즘 충격화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 입구 함정을 요즘 못 깔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바로 라인업이 옵니다. 지금 빠지고 중력근무 보시면은 만약에 이주가 지금 한 끗 차이로 피했거든요.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이게 한 끗 차이로 못 피했다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센트 유도일제 사격으로 나오는 입구랑 와인빵 지운다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앵글만 남기는 거예요. 일자 앵글. 왜냐면 여기는 이미 클리어 됐죠. 여기도 클리어가 됐어요. 왜냐? 잠입드론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연막을 쓸 거고 여기도 연막을 쓸 거기 때문에 상대가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라인업을 지우자. 이거 보고 아 확실히 그래도 이게 수비만을 생각해서 들어온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앵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고. 왜냐면 지금 탈론이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가 아예 그냥 백사를 밀 생각 안 해요. 왜냐? 어차피 거기 서 있을 공간이 없어. 너네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전을 위해서 약간 라인업을 준비해왔다. 예.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피스톨 라운드가 쭉 밀리고 장병만까지 설치되면서 더 이상 너네 땅은 없어. 저 이거 보고 확실히 탈론이 준비를 이악물고 했다. 사실 투감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피스톨 라운드예요. 왜냐면 척후대 싸움도 밀리고 맞아요. 엔트리 싸움도 밀리기 때문에 이 스킬들을 어떻게 비중도 있게 올리느냐인데 저런 것들 만들었고 16라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드록 폼부터가 또 심상치 던지겠네. 않죠. 또 던지겠죠. 예. 또 지붕 위 보고 네. 있죠. 던질까 말까 투포한. 던질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요루의 궁극기가 있으니까 뭐 요루 궁이나 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도는 보통 소바가 요 각에서 화살을 많이 땡겨요. 메인에 있는 위치에 정찰용 화살을 많이 던지는데 그 각입니다. 그만즉슨 지금 이 소바가 있는 위치에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슝 쭉 던지면서 좀 밀고 숏은 에임으로 민 거죠? 네 그냥 M을 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니맵을 보셔야 돼요. 미니맵 보시면은 던지잖아요. 근데 요루가 궁을 바로 씁니다. 차원표가 있어. 차원표가 없어서도 아마 그러면은 여기를 지우고 테를 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차원표를 바로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공간을 지우거든요. 소바가 있는 공간을. 자 보시면은 요루가 다 봐줘요. 사이버캠으로 이 롱레인지를 지워요. 왜냐? 우리는 숏을 갈 거다. 애초에 약속돼 있던 거예요. 그 요루가 혼자 달려요. 그리고 딱 도착해요. 지금 중력 그물이. 딱. 근데 이 범위에 만약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은 아마 그 프리미 선수가 바로 스킬에서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쭉 밀어요. 쭉 밀어서 여기 있다라는 정보를 줘요. 예. 이런 것들.
준비된 약속되어 있는 라인업과 그리고 궁극기 시대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아이소 요루 있을 때 아이소 시대 무조건 확정적으로 A에 사선을 거서 저희가 뚫는다. 그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라인업을 이들은 준비해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까 빈보님이 보여주신 그 A 메인에 중력 그물을 쓰고 그 프리미 요루가 궁을 쓰면서 갔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야 여기는 중력 그물이 있어. 만약에 맞으면 넌 프리미한테 죽어. 근데 안 맞았어? 그럼 방금 라운드처럼 프리미가 숏 정보를 다 딸 수 있는 네. 각이에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던 A 롱의 싸움은 프리미가 이기고 먹고 들어가겠다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건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헤이븐 분석을 했을 때 저 하수도를 4명이 우두두두 들어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결국 저 액션은 그냥 A 롱을 안전하게 프리미가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그러니까 프리미는 안전할 수밖에 없죠. 궁을 썼잖아요. 궁극기 안전하고 핵심은 뭐냐? 되도록만 살리면 돼요. 음. 투감시자가 네. 어려운 게 사이트를 진입하는 게 어렵지 네. 사이트를 뚫고 나서 지키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되도록이에요. 왜냐? 음향 센서가 들어오는 가게에 하나씩 설치해주면은 들어오다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진입을 하잖아요. 이게 밀려요. 다 밀렸죠? 이미 여기 장벽만이 가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공격이 또 수비가 너무 되죠. 그리고 크루즈의 음향 센서가 둘 다 있잖아요. 네. 이걸 누군가는 뒤에다 설치를 해요. 되도록 쓸 때. 근데 어차피 사이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 4명이 뛰는 행동은 일단 한 명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 마인드로 맞아요. 그냥 믿는 그 거예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네. 되도록은 살려 되도록만 아니면 된다. 살리고 살리고. 그냥 일단 들어가서 네. 우리가 저 사이트 먹어서 우리가 그냥 설치하고 수비하겠다 이 네. 마인드란 거죠. 애초에 되도록은 빨리 뛸 수도 없는 게 아, 여기서 던지고 중력금을 와서. 던지고 아 그러네. 프리미의 각을 열어주고 네. 프리미가 열어준다. 정보를 준다가 기본에 네, 깔려 네. 있고 보시면 깔죠. 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자.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 싸움이 없었으면은 네. 킬루아가 잠입 드론 썼을 거예요. 아니면은 프리미가 먹은 자리를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이 있을 만한 이런 앵글을 유도일제 거다. 사격으로 지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애초에 예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왜냐면 시바견님 말대로 메인으로 더 많이 가겠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네. 진짜로 막 뛰었다면은 요를 여기서 안 기다렸겠죠. 보시면은 아. 잡고 그러네 기다리네. 기다려요 여기서. 뒤에서, 왜냐면 사고 날 수 네, 있어요. 사고 날수 여기서 잠입 드론 써야 되는데 원래는 요르가 말해주잖아요. 그냥 와라. 있다 하고 킬러가 그냥 앵글 벌려주고 들어오자마자 스턴. 네. 특별 배송으로 메꾸는 메꾸고 애들. 이러면 또 밀려나요. 음. 왜냐면 아. 구슬보호막 사운드가 났거든. 아. 구슬보호막 사운드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 얘는 메꾼다. 싸운다는 마인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포이가 실제 죽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장명망이 설치되면서 이제부터는 시바견님 말한 대로 수비로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 턴이. 그리고 이어지는 음향 센서의 위치 보면은 제가 말했었던 그 사각지대들 네. 미니맵 보세요. 설치하고 보시면은 뿅 여기 저기는 왜냐? 드랍되는 순간 무조건 사운드가 나요. 헤븐에서 그러면은 헤븐에서 누군가 떨어지는 순간 사실 요루의 기만으로 저 스턴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무조건 스턴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헤븐에서 뛰면 죽는 거예요 네. 그냥. 이 가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또 설치했네. 하나는 드론이 있고 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더라도 어. 저기서 떨어지면은 저 못 사운드가 무조건 사운드 그러니까. 나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소가 데려가요. 아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아이소가 궁으로 데려가면 제압이 돼요. 들어간 사람은 스킬이 네. 캔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아. 왜냐면 그 전까지 음향 센서가 되다가 안 음. 되죠. 음. 네. 근데 뭐 이거는 반해체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것도 보시면 잠입 드론 이용해서 더블 피킹 각을 영리하게 교전으로 좀 이끄는 그림까지도 탈론이 이길 수밖에 없는 뭐 그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되게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T1이 잘 대처한 거지 완성도나 과정들은 저는 탈론의 압승이었다고 보는 라운드예요 사실. 예. 저는 일단은 좀 빈보님의 해석에 너무 좀 재밌게 봤고 좀 하지만 전 다른 해석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그 연습을 해놓고 잘리고 아 죽고. 실수한다. 이런 그건- 것들 근데 그건 네. 문제가 맞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어.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마스터스 토론토까지 우승하신 다음에 딱 나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탈론과 T1의 헤이븐에 관련돼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만약 저희 분석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있다면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볼 테니까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